네, 로보마켓 투자 전략 들어왔습니다. 지금 김 레전드님이 언제나와 같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키움증권에는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뉴지스탁의 문호준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지스탁이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는지 금요일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뉴지스탁은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전 종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는데 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시가총액이 큰 건 큰 것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상대평가해서 이거를 종합점수, 모멘텀 점수, 펀더멘탈 점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멘텀 점수는 수급과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점수로 했고 펀더멘탈은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좋은지를 점수한 거고요. 종합점수는 그 모멘텀과 펀더멘탈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종합점수가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뭔가 이 종목 지금 사야 됩니다라는 네. 개념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업종이 또 강하구나. 그리고 네. 좀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지스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단순히 강하다 이런 게 아니라 모멘텀이라던가 펀더멘털이라던가 뭐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뽑아낸 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웅문포에서는 화면번호 1470을 들어가시면요. 뉴지스탁에 대해서 소개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선별한 순위를 통해서 이번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순위가 나왔을까요? 네, 일단 어제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 코스피 시장에서 1등한 종목부터 10등한 종목을 네. 볼 텐데요. 1등한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매주 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유화, 그죠? SK하이닉스 그렇고 그 다음이 이제 또 증권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증권사들도 자주 나오는데 이거 워낙에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 분리막에 사용되는 고밀도 폴리에리탄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저 밑에 10등에 있는 LG화학도 그렇고 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네. 이런 신재생, 2차 전지 뭐 이쪽 관련된 섹터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48개 단위나.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실적 데이터를 쫙 나열해서 네, 보여드린 맞아요.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실적에 대한 의지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실적 증가한 기업들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LG U+처럼 사이즈가 큰 기업도 호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IS 동선은 특별한 이슈는 좀 모르겠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내에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랑 리니지 2 모바일이 대만에서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연기가 여러 됐나요? 이슈 네.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오히려 이 연기된 게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선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는 거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순위를 보니까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증권주도 지금 많이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실적주에 무게가 많이 가긴 하는데 LG U+, 뭐 비롯해서 통신주들이 실적을 또 속속이 발표를 했습니다. LG U+도 실적이 잘 나왔죠. 오늘 증권가 리포트도 잘 나오면서 지금 장 초반부터 상승을 켜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순위가 나왔을까요? 네,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는 에코프로 역시나 전기차 2차 전지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역시나 바이든 당선 유력에 따른 수익 네. 기대감에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테스나, 원익, IPS, ENF 테크놀로지 같은 이 반도체 장비 뭐 혹은 소부장이네요. 네, 네. 소부장, 뭐 동진 세미캠도 밑에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실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네. 그리고 한때 이슈됐었던 그런 국산화 수혜 기대감이 있는 동진 세미캠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ENF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또다시 그런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는 상황입니다. 또 시즌 같은 종목은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이죠. 근데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상장 계열사들의 실적이 모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상승하고 있고 케어제는 이제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 특별한 이슈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수급이 강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의도에 이제 파크원이 완공이 네, 됐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거기 준공을 맡았던 기업이어서 그런지 뭐 최근에 또 수급이 강해지는 모습까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뭐 CJ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종합 점수를 보면 더욱더 좀 신뢰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정말 그냥 이슈가 있다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점수와 이런 실제적인 그렇죠. 팩트를 네. 기반으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뉴지스탁만의 특징이 좀 돋보이는 네. 것 같은데 이 점수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를 네. 해주시죠. 사실 이 요새는 이런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아니면 자연어 처리라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 뭐 이게 뉴스가 긍정적인 거다, 부정적인 거다 이런 걸 캐치해서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에 엮어서 뭔가 평가 내리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저희도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당장에 인공지능이 정말 종목을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찾기는 쉽지는 않고요. 또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뉴스가 좋다고 꼭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 여기 나오는 그 점수에는 다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뉴스나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네.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화된 것들만 가지고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수급이나 근데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수급은 사실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정확성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수급과 실적이 모두 좋은 종목이 사실 종합 점수가 좋은 거고 네. 또 종합 점수가 좋은데 최근에 주가가 별로 오르지 못했다면은 저 이 방송도 채널 K에서 6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시즌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에코프로나 이런 것도 어제 오르긴 했지만 일단 지금 다시 좀 상위권에 올라왔다는 거 주목해야 되고 뭐 SK 하이닉스나 다른 종목들도 과거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까지 분석을 해보면서 종합 점수를 또 체크를 해봤는데 종합 점수가 아무래도 뭐 1주, 4주, 1주, 11월 4일, 11월 5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종합 점수를 또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점수 자체도 그냥 강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실적이나 뭐 모멘텀이나 수급 같은 것까지 평가를 해서 매겨지는 점수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젠마켓의 주간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젠마켓은 3,000개 이상의 다양한 전략들이 공유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뉴지스탁이 제공하는 게 이제 뉴지랭크라는 것과 젠포트라는 게 있는데 뉴지랭크는 종목을 분석하고 아까 점수 이런 걸 기반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또 종목을 추천하고 뭐 이런 게 뉴지랭크고 그러니까 뉴지스탁이 다 하는 거고 네. 유저분들은 뉴지스탁이 해놓은 걸 보는 거고요. 젠포트는 유저분들이 다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이 뭐 키움에도 조건 검색식 이런 게 있지만 원하는 조건을 넣어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찾고 또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과거에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시뮬레이션 백테스팅도 제공하고요. 또 그렇게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뭐 모의 투자도 할 수 있고 모의 투자에서 검증되면 또 키움증권 계좌와 연동해서 자동 매매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젠마켓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을 타인과 공유하는 마켓입니다. 앱스토어처럼.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좋은 전략을 왜 타인과 공유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전략의 범주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수급을 좋아하지만 뭐 앵커님은 펀더멘탈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의 전략을 공유해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마켓이고요. 이 방송에서 젠마켓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어찌됐건 이 젠마켓을 통해서 100% 자동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권, 아까도 뭐 키움증권 수익률 대회를 본 것처럼, 네, 근데 네. 거기는 사람이 한 거고 여기는 알고리즘이 한 거죠. 그래서 네. 알고리즘이 한 것 중에 최근 수익률이 좋은 걸 봐서 그럼 이 알고리즘에서 지금 추천하는 종목을 산다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면은 제가 좀
이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그 소형주 주위로 투자하는 거, 뭐 중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거 이렇게 나눴는데 네. 소형주 위주로 하는 거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12.5% 수익 내신 분이 계세요. 오. 이분 같은 경우는 한일진공이랑 소프트캠프를 매도해서 수익을 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전략에서 오늘 추천하는 종목을 보니까 하이즈항공, PPI, 국동, 대한과학처럼 소형주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알고리즘들을 보니까 주간 수익률이 7.56%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이 전략은 그러니까 이 전략명이 PBR, PSR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그 뉴지스타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 복사도 가능하고 보실 수 오픈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서현을 650% 수익 내고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들도 300%, 100% 수익 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정말 좋은데 주간으로는 7% 올랐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저렇게 600% 이상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을까? 오늘 기준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은 한국정보공학, 동원금속, KBI, 동국실업 같은 종목들이 나왔고요. 중대형 같은 경우는 김군자라는 이름의 그 전략을 어떤 분이 만드셨는데 네. 주간 4.6% 정도 올랐고 KMH 27%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뭐 이 밑으로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서 오늘 추천하는 종목은 코오롱글로벌, 국동, KG케미칼, SK하이닉스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ETF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아지고 있는데 1등을 하신 분을 보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를 어제 매도하면서 10%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추천한 종목이 보니까 인버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오늘 추천 종목은 어제 저녁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오늘 인버스를 사셨을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러면 아마 오늘 조금은 수익을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최근에 좋았던 알고리즘이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으니까 시장 방향성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젠마켓 주간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뭐 시총별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전략을 만드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뭐 보유를 해서 수익을 챙겼는지 알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종목을 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참고하시면 소형주나 뭐 중소형주나 중대형주 이렇게 해서 각자에 맞는 맞춤 전략까지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미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끝이 났고 여전히 불복 시나리오 등이 뭐 펼쳐지고는 있지만 당선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해소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의 흐름은 또 좋거든요. 네.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몇 주 내내 그 미 대선이 가장 주요 이슈로 불거지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또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고요. 또 하지만 이제 그런 악재의 우려보다는 또 그동안 있었던 이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또 FOMC도 경기 부양 추가 의지를 좀 말하는 등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는데 또 아까 최근에 좋았던 알고리즘에서 인버스를 추천하는 걸 보면은 또 어떻게 시장은 될지 모르니까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실적 기반의 투자가 아직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기반의 투자가 아직은 필요한 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진짜 이 실적, 그러니까 바이든 수혜주로 여겨지는 종목들 이런 대선 관련주들 이외에도 호실적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도 3분기 실적을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업황별로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 업황 속에서도 이 사태 속에서도 좀 선방한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호실적을 냈던 기업들도 분석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지난주보다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고요. 11월 15일 정도 되면은 아마 거의 다 발표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풍산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2만 3천. 근데 이거는 약간의 착시 효과죠. 왜냐하면 네.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뭐 1억에서 2억만 돼도 100%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착시 효과인데 뭐 그래도 어찌됐건 퍼센트가 많이 올랐고 또 풍산은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적이 올랐는데 주가가 왜 떨어져? 이미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팩트만 가져온 거고 이걸 기반으로 분석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동양물산도 많이 증가했고 SK하이닉스가 세 번째로 많이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그 외에도 카카오라든지 뭐 삼성전기, LG유플러스 등이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고 또 LG디스플레이나 참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네. 보시면요. 코스닥에서는 심텍 형제들이 영업이익이 가장 좋아졌고요. 뭐 밑에 쭉 보면 키네마스터, 오스템 임플란트, 휴비츠, 에코마케팅 등등의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했고 또 원익 IPS부터 녹십자, MS 같은 종목들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니까요. 내가 몰랐는데 이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네. 주가가 아직 안 올랐네. 이런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타 종목 대비해서 높으니까 네.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코스피와 코스닥 나눠서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많네요, 정말. 근데 네. 뭐 풍산 같은 기업은 지금 아무래도 실적 증가율은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또 시총이 다르고 그 정도에 상승하는 그 상대적인 기준이 그렇죠. 다르니까요. 네. 이런 뭐 흑자 전환을 했고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종목들 근데 지금 주가는 아직 좀 미미하다 이런 종목은 살펴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섹터와 업종별로 또 전략을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많은 업종들이 나와서 네. 일단 한 번씩 다 들어볼게요, 이야기를. 네, 근데 이제 IT 쪽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종에서 저희가 80개 정도 업종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1등을 한 게 스마트폰 부품인데요. 네. 스마트폰 부품 내에서 또 개별 종목적으로는 유니셈, 이라이콤, 이렌텍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밑에 반도체 장비 좀 비슷한 영역인데요. 유니셈, 코세스, 기가레인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2차 전지가 어제 종가 기준 3등이나 차지했더라고요. 네. 네,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 세방전지 같은 종목들이 있었고요. 제약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트로젠, 메지온. 그리고 패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상위권인데 패션도 그 시즈널리티가 좀 있는 종목이긴 계절적 맞습니다. 소식이겠죠. 네. 네. 코오롱 인더, 국동 BYC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그 외에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S&T 모티브, 현대공업, 라이브 파이낸셜 이런 종목들도 좀 나오는 모습까지 있는데 뭔가 특별한 특징점은 제가 잘 찾지 못하겠고요. 네. 그래도 IT 쪽이 많고 뭐 2차 전지나 제약 쪽이 좀 올라왔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종목이 정말 많은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관심을 가지면 좋은 건 사실 실적 증가했는데 네. 주가가 못 오른 종목을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방송이 종목을 말하는 또 그런 컨셉은 아직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트럼프 정권 때 네. 신재생 에너지나 또 크게 부진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그런 2차 전지나 5G 쪽 관련된 종목들은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면 주가는 무조건 오릅니다. 네. 근데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5G나 2차 전지 오를 거 알면서도 떨어지면 못 버티고 파는데 내가 팔면 오르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최근에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가고 있을 때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고요. 5G도 좀 조정받았다면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섹터별 업종별 전략에서는 반도체나 5G나 뭐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